저 핸드폰 수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다 갈아야겠네요. 89만 5,800원입니다. 네? 그럼 딴 데 갈게요. 그러세요. 대신 사설 수리 받으면 앞으로 공식 수리 서비스는 못 받으십니다. 어서오세요. 저 여기 정품 부품으로 교체해주죠. 뭐 거의 정품인데 정품 아닌 정품 같은 부품이기는 하죠. 잠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맡기지 않고도 정품 부품을 구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돼요. 일단은 미국에서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애플이 미국에서 도입한 자가 수리 시스템과 수리할 권리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삼성전자가 지난 2일부터 미국에서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대상으로 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기기가 고장났을 때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기지 않고 정품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매장에서 부품과 수리 설명서를 구입해 직접 제품을 고칠 수가 있어요. 비용은 갤럭시 S21을 기준으로 화면과 배터리를 교체할 때 부품값 167.99달러, 하나로 약 22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삼성만 이런 자가 수리 시스템을 도입한 건 아니에요. 애플도 지난 4월부터 아이폰 12와 13, SE3 등의 부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수리에 필요한 도구도 6만 원만 내면 애플이 빌려줘요. 우선 아이폰을 대상으로 실시해보고 나중에 맥북도 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대상 국가도 일단은 미국부터 시작하고 점점 더 넓혀나갈 거라고 하고요.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애플이나 삼성 같은 전자기기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직접 수리할 권리, 즉 수리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비전문가가 수리하면 고장날 확률이 더 커지고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뭐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 유출도 민감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고쳐줄 수 있게 되면 신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테니까 새 걸 사도록 유도하는 전략이기도 했죠.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센터에 가서 비싸게 수리하거나 위험 부담을 안고 사설센터에 가서 정품이 아닌 부품으로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AS 상담 경험이 있는 1000명 중에 68%가 결국에는 수리를 맡기지 않았다고 해요. 주요 이유는 비싼 수리 비용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수리권을 독점하던 기업들이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갑자기 착해진 건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전자기기 회사들한테 소비자들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7월에 전자기기 제조사들의 수리 권한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뉴욕주에서는 제조사가 인증한 업체만 수리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6월에 통과됐고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압박해오니까 이 굴지 IT 대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신용이라도 하게 된 거죠. 이전까지 IT 기업들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장사할 수 있었던 건 1990년대 미국에서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덕분이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있는 상품이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있는 제품을 본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시도할 경우 해킹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020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미국의 단체들이 수리할 수 있어야만 제품을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2021년 3월에 이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법안이 통과되면서 작년부터 유럽에서는 사설업체들과 소비자가 공식적으로 직접 정품 부품을 구입해 수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유럽이 먼저 물꼬를 텄고 미국에서도 이 움직임에 동참을 한 거죠. 현재 미국에서는 약 27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예요. 소비자 단체들은 더 나아가서 이 수리할 권리가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공식 수리센터에서는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용 정품 부품을 따로 구매할 수가 없거든요. 사설 수리를 하면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요구에 부응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HP, 구글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도 소비자가 원하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선 그간 수리할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 11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제조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제품 수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역시 국민이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요.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 중에 하나로 이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을 확대하고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제품을 편리하게 고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판매 기간을 늘리고 정부도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리권과 관련한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는 수준이에요. 대선 공약은 뭐 다들 알다시피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고 법안도 발의된 이후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에도 필요한 논의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한번 휴대폰 바꾸세요? 가입하면 보통 2년 약정이니까 2년 지나면 신상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2년이 지나면 왠지 그때부터 휴대폰 속도도 느려지는 것 같고요. 여기저기 먹통인 것도 생겨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평균 휴대폰 교체 주기가 33개월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곧 3년마다 스마트폰 한 개가 폐기된다는 뜻이에요. 작년 한 해에만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이 5,740만 톤이라는데 만리장성을 쌓고도 남는 양이에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 폐기물이 7,500만 톤에 이를 거라는데 너무 많은 숫자라 상상도 잘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인당 폐기물량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전자기기를 폐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수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제품 수명이 연장될 테고 결과적으로는 이 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유럽 환경국에 따르면 유럽 내 모든 스마트폰의 수명을 1년 연장할 경우에 2030년까지 매년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210만 톤이면 1년 동안 자동차 100만 대를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수리권 보장법을 발의한 곳이 유럽연합이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를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수리할 권리 보장법도 이런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 자가 수리를 위한 부품 가격을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매겨서 욕을 먹었어요. 아이폰 12 미니를 기준으로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액정을 교체하면 229달러,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가 수리용 액정 값을 무려 225.96달러, 그러니까 29만 6천 원이나 받았거든요. 센터에 맡기나 자가 수리를 하나 가격이 똑같으면 누가 자가 수리를 하려고 하겠어요.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이지만 포장지에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도 없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선뜻 자가 수리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쉽지는 않아요. 일반인이 도전하기 수리 과정이 워낙 복잡해야 말이죠. 갤럭시 S20 화면 조립 분해 과정은 무려 41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애플은 더해요. 애플 제품은 나사목 길이가 모두 다를 정도로 매우 정교해서 수리가 어려운데 그러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추가적인 고장이 나기라도 하면 전부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가 수리에 괜히 도전했다 낭패 보기가 십상인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그래서 이렇게 농담했어요. 수리를 허용할 의지가 있다면 애초에 제품을 설계할 때 수리하기 쉽도록 설계하는 건 어떻겠니? 자, 오늘 내용 요약해 볼게요. 지난 2일부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사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과 부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부터 부품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AS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매우 까다로웠던 이 기업들이 왜 갑자기 친절해졌을까요? 그건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수리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유럽연합은 작년 3월에 수리할 권리 보장법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이 활발하게 입법 검토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은 소비자 주권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도 꼭 필요한 논의예요. 자가 수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신상을 사기보단 고쳐 쓰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전자기기 폐기물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내 핸드폰과 오래오래 함께 할 권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핸드폰을 잃으면 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